울버햄튼전에서 토트넘 관중들이 기대를 모으면서 일어섰다가 실망하며 앉았던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무득점이었으니까 대부분 실망하는 장면밖에 없겠죠. 팬들이 득점을 기대하면서 5초 동안 숨죽여 지켜보는 장면은 아마도 이 장면이 유일했을 것입니다. 벤탄쿠르가 미드필드 진영에서 볼을 받을 때 손흥민이 횡으로 질주했는데 벤탄쿠르가 기가 막힌 스루패스로 손흥민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와, 그 순간 왔다 했죠. 그런데 결과는 힘없는 땅볼 슛이었습니다. 이 한 장면으로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에게 평점 4점을 준 듯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땅볼 전에 손흥민의 상황을 보면 손흥민은 경기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컨디션이 나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주도 완벽했죠. 그런데 우선 횡으로 달렸기 때문에 직선으로 온 볼과 동시에 각도를 틀기는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죠? 비까지 많이 내렸으니까요. 이미 잔디가 젖은 상황이라 이미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 환경이었습니다. 슈트트랙도 보면 아무리 선두로 치고 나가도 곡선에서 욕심내고 질주하다가 넘어진 장면은 우리가 많이 봐왔죠. 좋은 기회가 와도 넘어지면 끝입니다. 손흥민은 볼을 받고 골대 쪽으로 턴을 할 때 그래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기회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손흥민은 또 이타적인 판단을 합니다. 반대편에 우리 선수에게 패스해 주려고 한 거죠. 어라? 그런데 없어요. 레길론이 없다고요. 공격적인 상황에 레길론이라면 분명 이미 와 있었을 텐데 콘테 감독은 이날 맘먹고 윙백을 모두 바꿨습니다. 아마도 체력적인 문제였겠죠. 그래서 선택한 선수가 도어티와 세세뇽이었습니다. 도어티는 그냥 말하지도 맙시다. 세세뇽이 손흥민과 호흡을 맞춘 적이 별로 없죠. 손흥민이 스프린트를 할 때 세세뇽은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패스가 이어지자 그때서야 뛰었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이 없어서 반대쪽을 본 것이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든 이런 상황에서 반대편에 우리 선수가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그 판단은 결국 지연이 되면서 슈팅하기 애매했고 결과적으로도 관중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고군분투했습니다. 후스코드닷컴은 그래도 평점 7점을 주었습니다. 후반 11분에는 케인과 멋진 호흡을 보여주기도 했죠. 손흥민이 미드필드 진영에서 10번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 케인에게 키패스를 연결했는데 케인이 슈팅까지는 했지만 아쉽게도 막히고 말았습니다. 울버햄튼 골키퍼는 이 경기 후에 현지 매체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울버햄튼의 저렴한 최고의 영입이라고 말이죠. 손흥민은 울버햄튼전이 매우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4년 만에 코리안 더비로 리그에서 황희찬과 함께 뛰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토트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고 황희찬도 후반 마지막쯤에 교체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장면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장면은 바로 손흥민의 직접 프리킥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후반 20분경에 윙크스가 파울을 당하면서 좋은 지점에서 프리킥을 얻게 되었는데 앞선 프리킥 기회에서 케인이 한번 놓쳤고 이번 프리킥에서 손흥민과 모우라만 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을 하는 순간이었고 이 장면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벽에 맞고 나오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끔찍하고 안타까웠던 경기였는데 토트넘은 이 경기 패배로 8위로 내려앉았고 더 불안한 건 다음 경기가 맨시티 원정이라서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다행인 것은 일주일을 쉬고 경기를 한다는 것인데 이미 이 경기를 앞두고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스쿼드가 약한 토트넘이 일주일에 3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죠. 자, 아직 토트넘은 16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포기는 안 되겠죠. 콘테 감독은 오늘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을 더 믿어보죠. 콘테 감독도 도어티를 쓰고 싶었겠습니까? 산체스를 쓰고 싶었겠냐고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세요.